네,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른바 사이버 검열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메모인데요. 예, 법무부 그 메모지죠. 카카오톡 관련한 이제 황교안 장관이 어제 국감에 대비해서 준비한 답변 내용입니다. 사이버 검열 사찰은 없다. 자, 두 번째, 카톡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감청은 실제 사례로 많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메모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요건 검토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하겠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국감장에서 사찰 감청에 대한 논란은 그래도 이어졌고 황교안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150만 명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무분별하게 감청을 요구했고 그것이 드러나고 나니까 대한민국의 토속 기업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 카톡을 쓰고 싶지 러시아에서 망명한 독일 카톡에 가서 가입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카톡을 쓰고 있고 외국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시간 검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국민들한테 불안감 팽배하는 걸 방치시키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계시냐고요. 카카오톡에 대한 그 실시간 감청 이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 본인도 쓰고 있다는 법무부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다음 카카오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또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신주를 상장한 다음 카카오 대표, 이 카카오 검열 불안을 해소하려는 듯이 아주 강수를 보여줬습니다.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것인데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정법 위반이라고 한다면은 대표이사인 제가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벌은 제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발언에 무리수라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자나 그와 연결돼 있다는 이유로 자신도 모르게 수사 대상이 된 불특정 다수, 그것이 또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조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네,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 네. 자, 뭐 사이버 검열 논란에 이어서 이제 감청 영장 응하지 않겠다 하니까 이게 무슨 네. 그 대기업의 이제 대표가 짤소리가 하는 그런 이제 논란이 이제 빚어진 건데 이제 조금 그 이면이 왜 그랬는지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감청 영장 응하지 않겠다. 글쎄요. 이제 영장을 거부하겠다라는 표현은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장이라는 거는 이제 그 검사가 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발부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영장이 법원에서 나오는 거를 이제 반대하거나 거부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는 없죠. 이제 사법부의 그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장을 그 수사기관에 들고 와서 이제 그 영장대로 이제 그 강제적으로 이제 그 정보를 얻어가겠다, 압수하겠다 요구를 했을 때 지금까지는 응했지만 앞으로 응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이거 자체는 사실은 법의 그런 그 집행을 이제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용인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그
압수수색을 할 때 카카오 측에서 협조하지 않은 것을 과연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도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형법상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있습니다만 폭행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위계로 이렇게 방해해야 되는 거지 단지 협력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검토해서 이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어쨌든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응하지 않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에 대한 비난이나 처벌은 또 별개의 문제겠죠. 그런데 이 이사구 그 대표의 오늘 이 말이, 그러니까 어제 이 말이 보름 전하고는 상당히 반대되는 말이라서 더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표현을 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 날 다음 카카오 출범식에서 한 얘기인데요. 영장 집행에 대해서 정당한 법 집행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좀 전에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감청 영장의 미집행으로 실정법 위반이 문제된다면 벌까지 받겠다라면서 배수진을 쳤거든요. 이게 이제 뭐 초강수를 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초강수일까요? 아니면 무리수일까요? 둘 다일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제 이용자가 많이 빠져나가고 네. 위기에 몰리자 이제 승부수를 던지는 걸로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찌 보면은 그동안 처음에 했던 대응이 미흡했고 네.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이건 이거 정말 큰일이다 문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글쎄 어떻게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은 그동안 실시간 감청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사실 뭐 그러한 그 발언과 배치되는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지금까지 했던 말을 좀 바꾸더라도 입장을 바꾸더라도 무리하게 바꾸더라도 이제는 그럼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네.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가입자가 지금 앞서 모 국회의원이 서영교 의원이 얘기한 150만 명이 빠져나갔어요. 일단 뭐 하루에도 40만 명이 빠져나왔다고 하니까 좀 굉장히 많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불안해서 이제 뭐 빠져나간다고 그렇죠. 예. 봐야 될 텐데, 실제로 이제 불안감을 이제 갖는 것이 지금 뭐 잘못된 건지, 이게 뭐 한 건지 조금 더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내 대화가 사찰, 여기에 사이버 사찰은 없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검열, 특히 뭐 사찰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일단 좀 국민들이 불안하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그렇죠. 이제 사이버 사찰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될 텐데 어떤 점들이 특히 더 왜 네.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겁니까? 네, 우선은 이제 그 카카오톡이라는 그런 매체 자체가 예. 일단 친한 사람들끼리 이제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건데 예. 그러한 대화를 이제 편하게 함에도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많이. 그런데 그 했던 내용을 이제 이번에 법무부에서 특별히 이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예. 4가지의 그런 걸 특별히 좀 제안했습니다. 먼저 예. 첫 번째 화면에 나옵니다만 공인에 대한 허위사실 조작 유포, 그리고 특정에 대한 악의적인 신상 털기, 특정 기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사이버 공간의 청소년 집단 괴롭힘 등등인데요. 예. 이 중에서도 제일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공인에 대한 허위사실 조작 유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이제 그 대통령의 그런 문제 제기가 있자 네. 이제 그 정부에서 뭐 어떤 이런 조치가 바로 뒤이어 나온 것을 볼 때 그런 뭐 이제 오비락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해 소지가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허위 사실을 자기가 먼저 만든 것도 아니고 전달했을 뿐이다. 이런 경우에도 엄중하게 이제 예. 수사해서 처벌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글쎄요. 이 전 국민 중에 상당수가 수사상에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저 또한 뭐 그렇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카카오톡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런 관심이나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은 어때요? 이게 사실은 뭐 카톡은 이제 우리 이제 토종 이제 네. 메신저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이런 새로운 어떤 그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네, 법적으로 이런 그 정비도 제대로 안 돼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외국은 어떻습니까? 예, 외국도 이제 나라마다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다르죠? 예. 사실은 그 나라의 정치적이나 언론 자유와도 좀 비례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텔레그램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나라에서 결국은 이제 다른 나라로 옮겨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네네.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원래 러시아에 있던 네, 러시아에 거를 있다가 독일로 독일로 옮겨가서 왔는데요. 한 거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은 글쎄요, 뭐 이런 새로운 매체 자체에 대한 규제가 뭐 굉장히 주된 핵심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나라의 그런 전반적인 그런 검열이나 언론 제약 수준과 좀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외국 사례는 저희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 예. 일단 뭐 앞서 인터뷰에도 봤지만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뭐 사이버 사찰은 없었다라고 얘기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할까요? 예, 사실은
여러 가지 그 공안 사건으로 예. 수사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에 대해서 내 정보가 좀 이제 결국은 다 압수됐고 공개돼서 수사의 대상에 올랐다, 재판에 사용됐다라는 주장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기자회견도 했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 정청래 의원이 이제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카카오톡뿐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그런 또 이제 그 사이버상의 그런 의사소통 매체가 있죠. 이제 네. 그 B로 네이버 시작하는 네이버 밴드. 밴드인데요. 예, 거기도 그것조차 이제 사찰한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건 조금 더 다른 차원인 게 카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집단 채팅방도 있습니다만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대화인데 네. 밴드는 사실은 그 딱 한정된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의견을 오고 가거든요. 그렇다면 보다 더 정치적이고 보다 더 내밀한 의사소통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 밴드에 대한 사찰은 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더더욱 큰 이번에 이거 화제와 우려를 낳는 거죠. 예, 지금 그 조금 전에 언급을 살짝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뭐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뭐 나이 드신 분이나 뭐 초등학생이나 뭐 네. 전 국민이 쓰는 사실 메신저라고 할 수 있고 카카오톡 입장에서 이번 다음하고 합병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키워가는 시점에서 이 문제가 터져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텐데 네. 처음에 이 문제가 왜 불거진 겁니까? 기자회견을 처음에 이제 조사받은 그 사람이 이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공안 사건에서 이제 그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았는데 예. 그 와중에 그 분이 이제 했던 그 카카오톡의 그 대화 내용이 실제로 재판 과정에 증거로 사용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그러면서. 거죠. 근데 예. 그 과정에서 결국은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압수수색과 이제 이루어졌고 또한 감청까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지금 같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병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 왜 대화 내용을 자동으로 저장하느냐. 지금 한 뭐 4일에서 5일치를 이렇게 뭐 저장한다면서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거 자체가 어떤 그 위법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법 쪽에서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 그런데 그냥 없어지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물론 이런 그렇게 거죠. 하면 예. 간단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고객 서비스 차원이나 뭐 카톡의 입장을 좀 전해드린다면은 그 모바일로 하는 것과 또 이제 PC 버전 간의 연동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저장을 안 할 수는 없다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예. 또한 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개인 정보는 사실은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의 뭐 이름, 주소, 주민번호 이런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과 카톡 이용자의 모든 대화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약간 무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는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만 네. 어쨌든 저장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제 그 고객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그 영업 전략이기 때문에 예. 카카오 측에서 이제 뭐 다른 외국의 사례를 다른 회사의 사례를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을까 이 생각합니다.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저장 기간을 조금 더 줄였다는 보도가 있던데. 네, 이틀이나 3일 정도로 줄였다고 줄였다면서요? 하는데요. 가장 뭐 최소화해서 영업의 네. 그 제약이 없는 한도에서 가장 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자, 이번 사이버 검열 논란, 뭐 혼란 속에 여러 가지 오해들이 겹겹이 쌓이고 있는데 그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검열, 오해와 진실. 저희가 이제 짧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먼저 카카오톡을 이용하면 사찰을 당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글쎄요. 이거는 세모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사찰 당할 가능성은 당연히 있죠. 예. 검열당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언제나 누구나 뭐 어느 상황이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엄격하게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의해서 이제 그 압수돼가지고 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 카카오톡만 아니라 모든 매체, 모든 통신 설비에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카카오톡의 특별한 그런 문제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이제 누군가가 당할 경우에 같이 이제 여럿이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정보들도 같이 넘어가는 건가요? 정보가 넘어가는 거는 사실은 그 전화번호만 넘어간다고 좀 알려져 있고요. 네. 그 이외에 그 다른 그 대화 상대방의 구체적인 정보까지 같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 이 부분은 뭐 아직까지는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도 네. 잠깐 뭐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은 카카오톡 검열로 인해서 지금 외국 메신저로 많이 또 갈아타는 경우도 있거든요. 텔레그램이라고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른바 이제 사이버 망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외국 그 메신저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사가 어려운 건가요? 예, 수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외국에 서버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만 네.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 외국과의 수사 공조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수사가 될 가능성은 있고 처벌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예, 예. 때문에 무조건 100% 안심하고 뭐 외국 메신저를 쓰면은 뭐 100% 안전하다라고 안심하기는 어렵고요. 또한 네. 범죄 목적으로 쓴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찾아서 처벌해야겠죠. 예.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이제 갈아타시는 분들 많은데 거기도 수사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할수 가능합니다. 있다. 예, 다만 현실적인 가능성을 볼 때는 굉장히 낮다고 보는 거죠. 전화로 따지면 이제 마치 도청처럼 카카오톡을 통한 문자를 실시간으로 누군가가 이제 엿볼 네.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아까 황교안 장관은 뭐 불가능하고 뭐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 네. 이런 답변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실시간 감청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또 이제 무섭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여론도 더 들끓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감청할 수 있는 설비가 지금 없다라는 게 카카오와 그 정부 측의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예.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의 입장을 좀 빌어보자면은 지금 현재 그런 설비가 없어서 못할지언정 그런 설비를 가져다가 카카오 측에 설치를 해서 붙인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미 다른 그런 포털에서도 패킷 감청을 한 바가 있고 그렇다면은 기술적으로 현재 불가능한 게 아니라 현재까지 안 했고 못한 거다. 그렇다면 앞으로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맞는 그런 관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번 이 사이버 검열 논란의 또 다른 측면은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어느 정도까지 과연 인정을 해야 되느냐. 그 기준이 사실 좀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어 보실까요? 네, 개인 인격 보호 대 표현의 자유. 네. 자, 이번 카카오톡 논란은 뭐 이 정치적 검열의 성격이 이제 있어서 네.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정치적 검열의 성격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런 우려가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예. 거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단순히 어떠한 범죄 행위 혐의가 있어가지고 영장을 받아서 그 네. 자의 통신 기록을 이제 열람해가지고 증거로 사용했다. 이것만 건조하게 본다면은 사실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실 염려가 사실 없는 측면도 있어요. 네. 하지만 과연 이게 카카오톡이었고 또한 최근에 그런 분위기가 글쎄요 어느 정도는 그런 그 국가 원수라든지 아니면 그런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유언비어라든지 네. 아니면 이런 헛소문 등등 비방 이런 것과 연결점이 글쎄 아주 없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좀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 문제는 지금 명예훼손이라는 게 예. 이번 사태를 통해서 갑자기 불거진 주제가 아닙니다. 또한 카카오톡에 대한 영장이라든지 영장 집행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만 있고 뭐 압수 안 하면 처벌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기존에 그런 처벌 규정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뭐 이런 카카오톡 압수수색이나 감청 뭐 이런 그 사례를 통해서 특히나 뭐 명예훼손에 대해서 뭐 더 우려한다든지 그런 필요는 현실적으로는 없어 보입니다만 예. 글쎄요 국민의 여론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그런 그 불이익보다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그런 우려 위험성 이런 걸 가지고도 더 이제 만들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의 약간 좀 미흡한 대처라든지 네. 약간 좀 글쎄요 좀 세련되지 못한 면이 저는 좀 불안감을 더 증폭시킨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사실 뭐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쭉 상당히 이제 유용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그야말로 이제 표현의 자유를 이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정말 공간인데 그러다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명예훼손을 누군가의 명예를 이제 훼손할 수 있는 소지도 굉장히 커진 건데 그 경계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적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고 심지어 이제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네. 그 경계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사이버 상이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일반적인 명예훼손법상의 명예훼손죄 성립 그 요건을 보면은 뭐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도 공간 면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같이 네네네. 이용하는 공간으로 봐야 되는 네, 거죠. 일단은 그 전파 가능성. 공연히 그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네. 명예훼손죄 성립하는 건데요. 이 공연성이라는 것은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성립됩니다. 그래서 단 한 명한테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전파 가능성, 다른 사람에게 여기저기 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요. 그래요? 다만 이제 그 여러 사람에게 했지만 심지어 이제 어떤 가족의 그런 안 좋은 점을 말했다. 근데 그 가족들에게 네. 했다면은 가족들은 전파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여러 사람에게 말을 해도 전파 가능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죄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일반적인 이론을 적용한다면은 이런 그 SNS 상에서의 명예훼손도 똑같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전파성이 굉장히 이제 높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네. 이런 SNS의 특성상 예. 그렇다면은 보다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격하게 좀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이런 언론 자유나 표현의 자유 또 정치적 자유가 억압된다면은 사실은 소탄 대실이거든요. 그 부분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게 압수수색 영장 그 기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나오나요? 지금까지?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네. 있어요. 왜냐하면은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한다면은 글쎄요 기각되는 확률이 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심지어 굉장히 2009년은 2.9%였고요 예. 기각률이 물론 이번에는 그 기각률이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 10번에서 9번 이상이 10번 중에 9번 이상이 발부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엄격하게 신청을 해서 엄격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끝으로 뭐 검열의 가능성은 이제 외국 그 메신저로 나갈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제 낮을 수 덜하다. 있지만 예.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뭐 외국 메신저에다가 하든 뭐 국내 뭐 메신저에 하든 그거는 뭐 관계가 없는 거죠. 어떤 예, 경우에든 그 그렇습니다. 기준은 똑같은 예, 거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은 형법상의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은 당연히 처벌되기 때문에 그 예. 수단을 국내 메신저냐 서버가 국내에 있는 외국에 있는 걸 쓰냐는 관계없고 다만 그 증거를 수집당해 가지고 처벌받게 되는 가능성은 좀 떨어집니다만 처벌되는 것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요. 뭐 범죄를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